자, 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클로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1일인데, 자, 전일 미장에서 좋지 않은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월요일장은 대다수의 우리 종목들이 좀 개파락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클로버는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자, 워닝홀딩스에 이어서 이등주로 상한가를 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워닝홀딩스가 어떻게 좀 흘러갈 건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하면서 월요일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장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이슈가 있었어요. 자, 중휘토류. 중국에서 휘토류를 좀 통제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여기에 트럼프는 100% 관세를 또 중국 물품에 매긴다고 하죠.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와 시진핑이 에이펙 회동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내용까지 좀 번져 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 미국 증시도 거의 폭락을 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야간 선물도 보시게 되면 자, 무려 갭이 떠서 시작을 했죠. 4%나 떠서 시작을 했는데 미장 시작과 동시에 바로 흘러내렸어요. 바로 이렇게 흘러내렸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장도 월요일은 뭐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현재 이게 장기화되지 않을 거라고 다들 예측은 하고 있거든요. 일단 우리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뭐 지금 증시에서 코스피가 역사적 신고가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폭락을 한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결국 미국 증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뭐 빅테크, AI발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이유도 있지만 금리 인하 이런 거시적인 관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자, 로봇주는 어쨌든 금요일 날 좋았던 게 이런 이유가 있었죠. 자, 손정희 소프트뱅크가 자, 스위스에 요 로봇 기업을 7.6조에 인수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자, 워닝홀딩스를 기점으로 해서 로봇주 테마가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일단은 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매물대가 아무것도 없는 역사적 신고가 위치에 있어요. 클로버 자체도.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 팔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같이 또 오늘도 영상에 안내해 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 영상 뒤에서는 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자, 정말 강력한 선물이고요. 제대로 걸리면 500%도 가능하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로버지 역사적 신고가잖아요. 자, 계속해서 신고가 기원하는 의미, 월요일장에도 역사적 신고가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자, 댓글창 열어놨습니다. 댓글창에는 우리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로봇주 관련해서 점검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는 로봇주, 클로봇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연휴 기간에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요게 이제 로봇주 시장에 좀 로봇주 테마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소프트뱅크가 아무래도 이제 투자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자, 요렇게 좀 내용이 있죠. 세계가 AI 기반의 로보틱스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요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소름 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요게 있어요. 자, 머스크가 자, 기술 경쟁에서 가장 빠르게 혁신하는 회사가 승리한다라는 요런 트위터에 메시지를 남겼죠. 거기서 딱 요걸 집었어요. 자, 10억 개의 AI 칩. 요게 이제 반도체죠. 자, 1테라와트의 전력. 요게 이제 전력을 공급해주는 그런 기업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1억 대의 로봇. 자, 근데 이게 진짜 소름이었던 게, 자, 금요일장에 갔던 섹터들 다 기억나시나요? 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들 많이 갔어요. 자,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자, 대덕전자, 제주반도체. 요거 다 반도체잖아요. 거기에 자, 클로버, 원희홀딩스,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네들 다 로봇주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보성 파워텍, 자, 우진. 자, 머스크가 말했던 요 섹터들, 반도체 플러스 로봇 플러스 전력. 이 섹터들만 갔어요. 저는 이거 진짜 소름이었거든요. 반도체는 좋았던 거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 연휴 기간에도 계속해서 미국발 호재들이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는 당연히 대세 섹터로 갈 거라고 예상은 들었는데 나머지 섹터 이 로봇과 전력이 동시에 같이 가졌어요. 와, 이거 진짜 놀랬고요. 자,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자, 이런 내용들도 주말 사이 아니 연휴 때 있었어요. 자, 로봇 노동자 현실화되나? 테슬라 휴머노이드 사업 방향 튼다. 실제로 기사를 좀 들여다보면은 자,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 공장이나 물류센터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자, 최근에 로봇주가 갔던 것 중에 사실 테마성으로 간 게 컸죠. 무슨 테마였죠? 자, 노랑봉투법 얘기 나오면서 갔잖아요. 자, 노조 관련 파업이 많아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럼 기업은 로봇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겠네. 왜? 로봇은 파업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논리로 사실 테마성이 형성되면서 갔던 건데, 자, 이게 현실화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실질적인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머스크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 로봇주에서 가장 어려운 측면은 손. 근데 워닝 로보틱스가 사실 실질적으로 갔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죠. 자, 자회사의 워닝 로보틱스가 자, 메타와 협업을 하고 있어요. 뭐를 하고 있죠? 자, 알레그로 핸즈. 실제로 이 로봇 손을 다루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 이 금요일장에 워닝 로보틱스가 대장으로 치고 갔습니다. 최근에 로봇주의 대장 역할을 해줬던 게 이 워닝 로보틱스, 그 다음에 로보티즈, 그 다음에 우리의 클로버. 이 세 개가 대장이었잖아요.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일단 금요일은 이런 내용으로 이제 워닝 홀딩스죠. 워닝 홀딩스가 치고 갔다. 클로봇이 2등으로 치고 갔다는 거 굉장히 유의미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클로봇의 특징 중에 하나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요거죠. 프로그램이 주포를 해준다. 자, 계속해서 최근에 외국인들은 매도가 나왔었어요. 고점 부분에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락이 나왔는데 정확하게 21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와줬고 금요일 날에는 프로그램이 강력한 매수세로 상한가를 이끌어줬습니다. 제가 추가 매도 타이밍을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단순하게 이평선 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거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수급도 같이 보시라고 매번 강조드렸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아마 매수 들어가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 자, 캔들의 시작점이 되는 부분, 거래량이 터진 캔들의 하단 부분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기 때문이죠. 근데 클로봇의 주포는 명확하잖아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늘 프로그램이 쳐줄 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금요일도 프로그램이 주포 역할을 해주는 모습을 확인하셨고, 프로그램은 곧 외국인이잖아요. 예, 이 외국인 수급으로 이 프로그램 물량이 잡히면서 금요일 날 상한가 마감을 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번 강조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클로봇은 정말 근본 있는 회사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예, 정말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자, 현대차가 실제로 상장 전에 이미 투자를 했었고요. 네이버는 지분 투자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자, 롯데랑도 이미 거래를 하고 있죠. 자, 기사 내용도 보시게 되면 자, 클로봇의 고객사, 현대차, KT, 롯데, 삼성.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은 모두 다 있죠. 자, 그래서 주보가 외국인인 거예요. 자, 외국인은 투자를 할 때 철저하게 이 밸류에이션을 체크를 하죠. 과연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투자 가능한지.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종목이라면은 사실 이런 수급들, 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얘는 항상 그런 수급의 논리에 올라가고 있다는 건 분명히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 클로봇을 지켜보고 있다. 이미 시총이 9천억이 넘어섰어요. 그리고 거래처들이 모두 다 대기업이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는 클로봇 개별주로 가는 건 아닌 거 모두 아시죠? 자, 이때 상장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 기간에서는 사실 클로봇이 개별주로 갔었잖아요. 뭘로 엮어서 갔죠? 자, 현대차 플러스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들과 협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연일 신고가를 갱신해 줬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구간에서는 로봇 섹터의 흐름으로 같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쨌든 매번 대장 역할은 해주진 못하지만 항상 2등에서 3등주 역할은 해주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 자, 로봇주 테마로서 가는 거에 포인트긴 한데 여기서 우리가 봐줘야 될 게 이제는 이 삼성전자가 로봇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내년 산업용 휴머노이드를 출시한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 게,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 단기 박스 여기를 뭐 예상은 했지만 밟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조정을 주고 올라가든지 둘 중 하나였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쨌든 금요일 날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얘도 프로그램이 매수를 들어오면서 들어 올려줬는데, 자, 결국 현재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레인보우가 로봇주 대장 역할을 해줘야 돼요. 물론 상승률로 치게 되면은 원일 로보틱스가 대장을 해준 건 맞습니다. 그리고 후속주로 클로봇이 2등주로 따라갔죠. 근본적으로 로봇주 섹터가 좋으려면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가 같이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클로봇 주주지만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아졌죠. 자, 원일 로보틱스가 월요일장에 어떻게 갈 건지, 갭이 뜨고 바로 상승을 더 해줄 건지 아니면 조정이 나올 건지에 대한 부분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클로봇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우상향을 해줄 수 있느냐. 근데 높은 확률로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출발을 할 거라고 봐요. 자, 오랫동안 횡보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박스 상단으로 올려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자, 최근에 수급들도 좋아요. 자, 연기금이 다시 사주고 있습니다. 투신도 마찬가지고. 자, 연기금 투신이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는 가장 운용 자금이 크죠. 1등이 연기금, 2등이 투신이에요. 이들의 특징은 리스크 있는 매매를 잘 안 하죠.
무슨 말이죠? 단타 잘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종목을 한번 정하면은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만 추종을 해도 꽤 확률 높은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금융투자는 소위 말해 프랍 트레이더라고 하죠. 회사의 자산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단타 성향이 좀 짙어요. 바로 성과를 내야지만 되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금융투자를 추종하면 살짝 어렵다라는 부분까지도 아마 팁으로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좀 체크할 것도 많은데 거시적인 관점도 일단은 요걸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국은 장비, 중국은 히트로 통제. 요걸로 어쨌든 미국 증시가 떨어졌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필연적으로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트럼프가 11월 1일부터 관세를 매긴다라고 했던 거로 봤을 때는 어쨌든 기간이 남았다.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이제 또 협상이 될 확률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더라고요. 이 사이에 어찌됐건 다시 한번 회복을 해줄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를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고점을 찍고 있죠. 이 RSI 지표가 과매수 구간으로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요거를 빌미로 다시 좀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수 역시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줄 걸로 보고 있어요. 미 증시도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여전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으나 이 중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원웨이로 올라가지 않죠. 이런 식으로 곡선을 그리면서 가잖아요. 그 때문에 지금 요 구간이 살짝 거쳐가는 그런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증시가 좀 내려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면 제가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바로바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뭘 해주셔야 되죠? 구독이죠. 구독을 눌러주셔야 제가 또 영상을 찍었을 때 바로바로 우리 클로버 주주분들이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종목 하나 좀 추천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을 이어가자면은 어찌됐건 삼성전자가 지금 우리나라 1등 대장주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쭉 상승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AI 반도체 이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자, 클라우드 기업용 서버에서도 지금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치고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요거는 바로 매출. 아마 삼성전자가 3분기 매출을 잠정치를 공개한다라고 하죠. 14일에. 아마 요게 바로 아마 반영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보통 사이클에 오면 최소 1년이 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3분기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내년 여름까지는, 이건 최소예요. 최소 여름까지는 계속해서 증가를 할 거다. 그렇다면 우리는 삼성전자와 거래하고 있는 소부장 업체를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삼성전자 20% 갈 때 한 100% 이상 가거든요. 대표적인 게 테크융이 있죠. 테크융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최근 20, 30% 갈 때 얘 보세요. 150% 갔습니다. 테크융은 삼성전자의 후공정 업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만든 이런 SSD를 테스트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이 SSD 수요가 늘어나면 얘네들 매출도 늘어나겠죠. 자, 그 다음에 심텍이라는 종목도 있죠. 자, 얘는 부품 업체인데 얘도 단기 134% 갔어요. 삼성전자가 뭐 D램을 만들고 SSD를 만들었을 때 둘을 연결해주는 기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얘네들의 수요도 늘어나겠죠. 미친 듯이 폭증을 하고 있다는 거 보시고 있을 텐데, 자,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는 이유를 우리는 모두 알아요. 자,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증가를 하고 조만간 엔비디아 그리고 AMD 이쪽에 HBM4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겠죠. 그렇다면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1년 동안 지속이 되고 HBM4에 대한 수요가 올해 하반기부터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럼 앞으로 매출이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는 거 우리는 알았잖아요. 그러면 소부장 업체 중에 하나에서 두 개 정도는 포트에 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차트부터 한번 보시자면 삼성전자와 100% 일치하죠. 삼성전자가 고가를 찍었을 때 그 위치와 삼성전자 조정이 나왔을 때 동일하게 같이 차트가 움직이고요. 최근에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을 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동반했죠. 자,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테마성으로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철저하게 밸류에이션의 논리에 입각해서 기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거래처가 하이닉스, 삼성이에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면 당연히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단발성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았잖아요. 최소 내년 여름까지 이 사이클이 이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올라갈 거 이미 알았잖아요.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수급을 한번 보자면은, 자, 개인들은 연일 매도만 치고 있죠. 외국인
기관은 매일 삽니다. 심지어 외국인은 3일만 빼고 다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왜 들어온지는 이제 아시죠? 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1년이잖아요. 최소 내년 여름까지는 이어질 거고 그때 동안 매출은 증가한다. 이 논리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거래처가 삼성과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얘는 후공정 업체입니다. 제가 이거 뭐 길게 보세요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자, 단기정이 요 구간인데, 자, 보세요. 이 구간이 대략 100%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뭐 내년 여름까지 여기를 노리진 않아요. 내년 여름까지 간다면 당연히 신고가 노려볼 텐데, 그냥 단기적으로 11월, 12월 요 정도만 들고 가자. 그러면 제가 그래도 겨울은 따뜻하게 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우리 반도체 이 후공정 업체 같이 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시는 번호 010-2809-2562로 장비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좀 진입할 수 있게 안내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종목명이 뭔지, 자, 매수가는 얼마 근처에서 사세요라고 모두 다 안내 드릴 겁니다. 자, 간혹 나는 좀 올라가는 거 보고 살래 하시는데, 아까 수급 보셨죠? 자, 기관과 외국인은 이미 매집이 끝났습니다. 출발할 일만 남았어요. 자, 그냥 여기서 90도로 올라가거든요. 아까 테크인 차트 보셨죠? 바로 이렇게 올라가죠. 심택도 이렇게 올라가죠. 얘도 조만간 그렇게 갈 거예요. 자, 이렇게 올라갈 때 사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리 이들이 매집했을 때 그때까지 진입을 할 거고요. 당장 월요일에 사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무조건적으로 대부분의 시장이 개파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월요일이라도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재산 투자하세요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자, 포트에 한 10% 정도만 들고 가자 라고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럼 제가 겨울은 따뜻하게 날 수 있다라고 좀 약속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시는 번호 0105-2809-2562로 자, 두 글자 장비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는데, 자, 번호 일일이 누르시기 귀찮으시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는데 이거 눌러주시면 파란색 링크 하나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한 스팸이 아니고요. 상단에 보시는 번호랑 요 링크 번호랑 일치하죠. 핸드폰에서만 동작을 할 거고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이동하실 거예요. 거기서 두 글자 장비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보고 주말이지만 월요일 날 바로 진입하실 수 있게 제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월요일에 무조건 잡으셔야 합니다. 월요일 날 정말 기회예요, 기회. 월요일에는 무조건적으로 하락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점에 잡으시면 이건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뒤에서 재미난 것도 추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대박 종목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시장에서 이 무상증자 종목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셀콘 RF제야. 얘도 최근에 무상증자를 하면서 보신 것처럼 점상, 얘도 점상으로 시작은 했어요. 3연속으로 점상을 갔다. 자, 얘는 재료는 무상증자였습니다. 자, 무상증자가 단기적으로도 어쨌든 주주하는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죠. 자, 단기적으로 무려 300%가 넘게 갔습니다. 근데 이런 무상증자가 테마로 번질 수도 있어요. 과거에 실제로 테마로 간 적이 있었고, 저 최근에 또 온코닉 테라피틱스라는 종목도 무상증자를 하면서 지금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장에 이렇게 점상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때 이제 권리락이 발동을 했던 건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또 얘도 250%가 넘게 갔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이 늘어난다는 건 테마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과거 사례를 통해서 얼마나 강력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아데이터라는 종목인데요. 얘도 과거에 무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점상, 2점상을 갔고요. 저점 대비 얘도 한 350%가 넘게 갔네요. 사실 테마라고 보기에는 좀 약해요. 더 강력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구음원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얘도 점상, 상한가. 자, 마지막 음봉 캔들이 한 27%예요. 사실 얘도 상한가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5연상을 갔다. 재료는 무상증자입니다. 자, 저점 대비 한번 볼게요. 자, 얘는 무려 1000%가 넘게 갔죠. 이 정도면 좀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자,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인데요. 얘는 과거에 노터스라는 종목이었죠. 자, 얘는 점상, 상한가. 자, 마지막 음봉 캔들은 갭이 한 18% 떴어요. 얘는 뭐 빼더라도 자, 몇 프로 갔죠? 6연상 갔습니다. 6연상을 가고 저점 대비 1300%. 자, 무상증자가 얼마나 강한지는 이미 보셨을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의 특징을 봐야겠죠. 보통 유보율이 높습니다. 자, 유보율이 왜 중요하냐? 자, 일단 이거를 자, 유보율이 뭔지 일단 알아야겠죠. 간단하게 좀 표현 드리자면 이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수치화시킨 거예요. 이 자산에는
현금성 자산도 포함이 되고요. 유동성 자산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돈을 잘 버는 기업이란 얘기죠. 돈을 잘 번다? 대기업일 확률이 높다라고 유출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는 대기업의 유보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종목 중에 하나인 하이닉스의 유보율 한번 봐볼게요. 자, 하이닉스의 유보율 대략 한 2000%가 좀 안 돼요. 뭐 나쁘지는 않죠. 자, 다른 종목 현대차의 유보율을 봐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유보율 대략 7200%. 얘는 꽤 높아요. 근데 오늘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이 종목은 현대차의 유보율 10배가 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거든요. 차트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차트 보시게 되면 딱 눈치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전형적인 세력에 개입하고 있다는 걸 아마 우리는 이 거래량을 통해 알 수가 있죠. 고가노를 해줬던 요 구간에서 대량 거래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거래를 일단 개인들의 매수세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요 구간에서 고가놀이를 해주죠. 자, 고가놀이 해준 이유는 하나예요. 개인들을 올라타라고 자리 준 거거든요. 근데 떨구죠. 자, 이때 개인들의 투매를 받아먹는 게 세력의 매집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리죠. 이거 왜 올렸을까요? 자, 이때 다 안 털린 개인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터는 겁니다. 자, 본전을 일부러 주죠. 근데 위로 안 가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투매가 나옵니다. 왜? 자, 이때 이 기간이 1년이 넘잖아요. 이 기간 동안 또 물릴 수 있다라는 공포 심리가 발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투매가 나오고요. 자, 이 구간에서 대부분의 세력들의 매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박스를 치면서 다시 한번 저점 매집을 하죠. 단순히 차트만 봤을 때는 알 수는 없지만, 자, 이렇게 거래량을 한 번씩 동반을 해줬다라는 건 세력들이 일부러 올려놓고, 자, 밑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 매집을 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매집이 완료됐다라는 그런 구간에 왔다라면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무조건적으로 나오죠. 자, 이때 뭐가 등장할까요? 바로 재료가 등장을 하죠. 자, 재료가 등장하는 시점에서는 세력들이 이제는 본인들의 물량을 팔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부터는 이때 매집을 했을 때와는 세력들이 다른 행보를 보여주죠. 자, 이때는 세력들이 자기들의 돈을 써서 주가를 들어올립니다. 실질적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아니죠. 하지만 이때부터는 이제 수익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장대 양봉이 생기는 그런 밑에 구간에서 대량으로 거래를 체결시켜주죠. 자, 그렇게 되면 거래도도, 자, 재료도 이미 노출이 된 시점이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세로 알아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쭉쭉 상승을 하죠. 일정 구간이 왔을 때 고점이라고 판단되는 그 구간에서 세력들은 엑시트를 하죠. 물량을 개인들에게 넘기고. 자, 이게 세력주의 기본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 역시도 조만간 재료가 나올 거예요. 예, 뭐가 나올까요? 바로 얘는 무중이 나올 확률이 높죠. 자, 제가 무중을 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바로 유보율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유보율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유보율 무려 75,000%가 넘습니다. 아까 현대차 유보율 몇 프로라고 그랬죠? 예, 7,000%였잖아요. 7,000%. 근데 현대차의 유보율에 곱하기 10이 넘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요. 자, 유보율이 이론적으로는 500% 정도만 돼도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해요. 물론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는 없는데, 자, 얘는 유보율이 7만 %잖아요. 자,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사실 30대1도 그냥 쉽게 할 수 있죠. 자, 앞전에 제가 최근에 무상증자 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텔콘 RFG야. 얘는 무상증자를 2대1밖에 안 했어요. 근데 300% 넘게 갔죠. 자, 온코닉 테라뷰틱스. 얘는 현재 진행 중이죠. 자, 월요일장에도 권리락 때문에 점상으로 시작할 것처럼 보여지는데 얘도 어쨌든 무상증자 3대1 진행했고 단기적으로 200%가 넘게 갔습니다. 자, 아까 제가 역대급이라고 말씀드렸던 요 HLB 바이오스텝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얘는 좀 많이 했어요. 8대1의 무상증자를 진행하고 1300%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요 종목 제가 뭐 30대1 합니다 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그런데 유보율을 봤을 땐 5대1은 할 수 있다. 자, 5대1 하면 500%는 가죠. 아까 3대1, 자, 2대1하고 얼마 갔죠? 자, 텔콘 RFG야. 300% 넘게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좀 추천드리는 종목이고요. 현재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도 다 파시고 이거 사시면 됩니다 라고는 말은 못하죠. 하지만 소액은 매수해볼 만하다. 500 정도만 담아두셔도 자, 5대1 무증하면 충분히 500%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3천만 원으로 돈이 복사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추천 드리는 거고, 제가 이거 1년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씀 안 드리죠. 자, 보세요. 한번 발동이 되면은 점상 상한가 6연상 같습니다. 자, 6일 동안 상한가를 간 거예요.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소액이라도 담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시는 번호 010-2809-2562로 자, 우리는 이걸로 대박이 날 거니까 자, 문자로 두 글자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좀 안내 드릴 거예요. 자, 종목명이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는 어디서 잡으시면 된다라고 정확하게 좀 잡아 드릴 거니까 최대한 빨리 문자 보내주시면 저도 뭐 오늘 휴일이지만 예, 보자마자 바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공시 나오고 들어갈래. 안 되죠. 공시 나오고 이렇게 점상으로 갑니다. 점상이면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번호 1, 2 누르시기 귀찮으시기 때문에 제가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란이 있어요. 이 더보기란을 눌러주시면 이 파란색 링크 하나 보실 거예요. 이게 어떤 스팸이 가는 이상한 링크는 아니고요. 상단에 보시는 번호랑 이 링크 뒷자리랑 일치하죠. 그래서 핸드폰에서만 동작을 할 거예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거기서 두 글자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강력 추천 드리는 종목이고요. 공시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소액은 꼭 담아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굉장히 다양한 테마가 많죠. 최근에는 아마 우선주 테마도 지금 돌고 있다고 해요. 우선주. 보통 시가총액이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 되는 요런 소형 우선주들이 막 점상으로 막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요런 또 재밌는 테마도 한번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 재밌는 영상으로 한번 찾아올 건데 그러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